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나나입니다. 지금 첫 번째 기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클래리티 법안이 미국이 실현 가능한 규제 프레임워크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클래리티 법안이 뭐냐면 바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방안인데요. SEC의 일방적인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의회가 직접 법률을 기준으로 잡겠다는 시도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XRP를 얘기할 때 나오는 논쟁이 있습니다. XRP는 증권이냐 아니냐. 그 싸움의 핵심은 기존 법률로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알베르티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규제의 명확성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클래리티 법안이 바로 그 명확성을 위한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발의가 아닙니다. SEC가 애매한 법률 해석을 통해 암호화폐 기업들을 압박해왔던 구조에서 드디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리플이 다시 목소리를 높인 건 단순한 지지 의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XRP가 법적 지위를 완전히 정리하고 글로벌 확장을 위해 정치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번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는 다음 기사에서 한번 더 연결해서 짚어볼게요. 자, 두 번째 기사는 리플 SEC 소송 리스크 해소 후 중동 확장 전략 집중이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리플이 주목하고 있는 지역은 바로 중동입니다. 특히 두바이 그냥 진출 정도가 아니라 토큰의 실물 자산, 즉 RWA의 중심지로서 리플의 인프라가 채택된 겁니다.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두바이 정부가 2033년까지 약 160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을 토큰화로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 인프라를 XRP, 레저가 담당하게 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니고 공공기관과 민간이 협력하는 국가 프로젝트에서 XRP 기술이 공식적으로 채택됐다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왜 하필 SEC 소송이 끝난 직후에 추진을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미국 내 규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XRP는 더 이상 불확실성이라는 꼬리표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RWA, 그리고 국가 간의 결제 인프라, 이 모든 걸 XRPL이 이 기반으로 구축해 미국이 막히면 다른 지역과 성과를 낸다는 전략인 겁니다. 두바이뿐만이 아니라 사우디, 바이렌, 카타르, 아부다비 등 중동 금융 허브들이 XRP 기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공유방에서 가장 민감하게 분석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계약 체결 정보, 매집 타이밍, 고래의 움직임 등 여러 타이밍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공유방 안내해 드릴게요. 아래 더보기 링크를 통해 연락을 주시면은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 전자책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기본부터 보조지표 심화 실전까지 150페이지가 넘는 자료가 정리된 무료 전자책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금전적인 요구는 일절 없습니다. 세 번째는 미 SEC 추가 의견서 제출이라는 기사인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이번에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리플의 법무 책임자 알데로티가 SEC에 공식적으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핵심 요지는 이겁니다. 암호화폐 자산과 투자 계약은 분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2차 거래에서 XRP는 증권이 될 수 없다. 이거는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SEC는 처음 판매됐던 방식을 기준으로 XRP 전체를 증권처럼 보이려고 했지만 알데로트는 단호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2차 시장에서 법적 실제와 투자자 간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 계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다 라는 주장입니다. 이미 이 주장은 법원에서 일부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SEC는 이 부분을 흐리면서 권한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데로티는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건 의회의 영역이다. SEC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건 바로 클래리티 법안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의회가 규제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논리, 이걸 법무팀에서 실질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즉 리플은 미국 내에서도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고
동시에 중동 중심과 실적과 사용 사례를 통해 기술적 신뢰를 확립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뉴스에서 말하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XRP는 더 이상 방어하고 있는 게 아니다. 공격으로 돌아섰다. 정책, 제도, 글로벌 시장, 기술적 파트너십, 그리고 SEC의 대응까지 이 모든 걸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XRP가 유일합니다. 그런데도 이 가격이 아직도 3,000원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건 시장이 늦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뒤따라오기 시작할 때 변동성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중요한 거는 단순한 매수가 아닙니다. 매수의 타이밍과 시점을 정확히 아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기사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서클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USDC 발행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업비트나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에서 보는 USDC는 서클이라는 회사에서 발행을 하고 미국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도록 운영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럼 리플은 뭘 할까요? 글로벌 결제 인프라 그리고 XRP 레저 기반으로 CBDC 토크나 스테이블 코인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연결하는 기업입니다. 만약 리플이 서클을 인수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정확히 말하면 이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의 중심축이 XRP 생태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지금 이 루머가 왜 나왔을까요? 서클 IPO를 기다리던 투자자들이 리플이 서클을 인수하게 된다면 XRP를 매수하게 될 수도 있다. 여기서 핵심은 기업 공개입니다. 서클은 2024년과 2025년 초 사이에 계속해서 기업 공개를 추진해 왔는데 월가 자금 유치에 나섰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SEC나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리플이 인수를 한다면 기업 공개를 못하고 있던 서클은 규제에 익숙하고 글로벌 인프라가 있는 리플이 흡수해서 새롭게 전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회사를 인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규제 회피 경로이자 생태계 확장 전략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XRP로 몰린다? 이게 바로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 시장은 스테이블 코인을 현금처럼 매수 대그 자금의 저장소처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시장에 진입하기 전 USDC나 USDT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가 XRP의 생태계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매수 대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XRP는 XRPL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합니다. 국가 간 송금, 토크나 실물 자산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본이 몰리는 구조가 USDC에서 XRP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XRP가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유동성 허브로 변할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XRP 가격에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인데요. 자, 이거는 현실적으로도 중요한 질문인데 실제로 인수가 일어나면은 XRP 가격이 얼마나 오를까? 이건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XRP는 송금 특화 코인이라는 이미지가 지금 강합니다. 근데 USDC까지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면은 결제라든지 유동성, 수요 저장소라는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기존의 기술적인 확장이 아니라 시장 수요 중심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즉 실사용 수요 자체가 XRP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리플이 서클을 인수한다는 것은 공식 뉴스가 아니라 루머입니다. 하지만 이 루머는 꽤나 현실적인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미 스테이블 코인 발행 계획을 공식 발표했고 서클은 기업 공개가 지원되면서 시장 전략이 고민 중입니다. XRP는 실사용 확장을 위해서 인프라까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이어진다면 단순한 루머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면은 리플이 서클을 인수할 경우 USDC 기반 유동성이 XRP 생태계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USDC 보유가 XRP 매수다라는 새로운 흐름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아직은 루머지만 리플이 실제로 이런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언제 XRP가 움직일까?
없다가 아니라 이미 XRP는 어느 정도까지 전략을 준비해 놨는가입니다. 그리고 실제 흐름을 감지하게 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기관과 고래입니다. 지금 그 시그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우리 공유방에서는 매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영상 아래에 더보기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신 후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신 다음 전화번호를 기재 후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기사 4개를 모두 한번 살펴봤는데요.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